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정 선배님, 혼혜진 PD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듣고 계신 거 맞죠? 아니 예진이 지난주랑 표정을 딱 보고서 지난주에는 이제 샤방했는데 그치? 아니 오늘도 간다고. 샤방샤방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들뜬 기분이 느껴졌어. 네.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약간 좀 가라앉은 거를 그러니까 지나다 딱 느껴서 잠깐 무슨 일이 있을까 홍 PD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동. 네? 아 그게 감동이에요 지금? 네. 좀 그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약간 가라앉은? 데이트 안 하는 날은 그냥 다 꽝이네.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저는 약간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고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잘 틀려요. 그러니까 지 생각이 강하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장단점이니까 뭐 너의 직감은 잘 맞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직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대신 보는 게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느린 대신 덜 틀리고 빠른 대신 자주 틀리고. 이건 그래서 저는 합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고 그 서로 다른 점이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 각각의 순간에 장점을 더 발휘될 순간이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불화할 필요는 없어. 냉정하게는.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아무튼 요거는 저기고 그래서 그냥 평소와 다르게 그 지난주는 유난히 밝았고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봐서 그런가 오늘은 왜 유난히 더 깔아앉았지? 이런 느낌인데 혹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오늘 좀 힘들어요. 왜? 오늘 진짜 퇴근하고 싶어 미치겠어. 집에 직감이 정확하시네요. 집에 너무 가고 싶어 지금. 그래? 그럼 갈래요? 안 우리끼리 되죠. 마무리할게. 안 됩니다. 아 그래 오늘따라 힘들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잠을 한 4시간 왜? 잤더니 그 뒤로 힘들더라고요. 왜 뭐 하느라 못 잤어요? 아니면 잠이 안 온 거예요? 핸드폰 보다. 쇼폰 봤나요? 쇼비디오? 짧은 비디오? 제가 지금 그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아, 주제에 네. 맞는 지금 네. 오프닝으로 잘못했다는- 이어가주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딱 보니까 안 좋았어. 안 좋은 거에 딱 우리 주제로 바로 이어지는. 주제를 이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진행까지 해주시네요. 아니 그러면 주제는 오늘 뭐 핸드폰에서 우리가 주로 요즘 보고 있는 쇼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사실 예고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도파민 네네네. 중독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드렸고. 예? 근데 이제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 우리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엉터리 뇌과학자들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썼죠. 제 기사 우리 링크를 공유해 준 것에서는 하버드 의대의 이 전문가가 이것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가 낳은 말 어댑티브 패드라고 그랬어요. 이 도파민 중독 현상 이 텀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신경외과를 전공했잖아요. 저희 신경외과 전공 과목 중에서 신경외복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 분야 이런 신경외과 영역은 늘 지금도 자문을 합니다. 네.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뇌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엉터리인 사람이 뇌과학자로 나오는 경우는 너무 많은데 여기도 그랬어. 물론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일명 쇼닥터 쇼과학자가 그런 텀을 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보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쇼닥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언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 현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엉터리 과학자들이 있다는 건 조금 좀 우리 서글픈 현실이긴 하지만 절대로 과학은 아인슈타인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일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은 수억 개, 수조 개의 모래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우린 너무나 많은 게 모르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티에이징 노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냥 가정적으로 사기꾼이에요.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네요. 네. 5개만 하면 우리 치매 안 걸립니다. 가짜예요. 이를테면 근데 그게 뭐 열심히 기분 좋게 생각하기 항상 웃기 이런 거라면 사실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고 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도 이 도파민 중독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엉터리로 설파하는 사람들의
다른 아이템을 보니까 이런 단정적인 표현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방송 여러 유튜브에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역설적으로도 그런 분들 덕분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도파민 중독으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라디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낭만닥터 조사부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김태현의 네. 정치쇼에서. 네. 근데 그것도 주제를 뭘로 할까가 매주 고민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막내 PD랑 저랑 고민을 하는데 거기 이상임 PD님이 선배 이번 주에 뭘 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좀 고민해 볼까요? 제가 이제 떠오르는 거 이번에는 뭐 독감 되게 유행하니까 독감을 할까요? 뭐 이번에 노로바이러스면 노로바이러스 할까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선배 이번에는 도파민 중독해 주세요. 그랬고 제가 도파민 중독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나? 왜냐면 도파민은 중독성이 없는 물질로 이미 많이 밝혀진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파킨슨 환자에서 그 신경외과와 신경과 저희 신경외과도 뭐냐면 파킨슨 환자가 진행이 되면 이쪽에 시술을 해요. 뇌를 건드려서 어떤 해주는 이런 그다음에 이 경직성 그러니까 그 파킨슨 병이 갖고 있는 3대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 이게 막 떨리는 거. 네. 그러니까 쉴 때 떨립니다. 인텐션 트레 집중할 때 떨리는 게 아니라 네. 쉴 때 떨리고 그다음에 이게 코그힐 리지더티라고 하는데 이게 톱니바퀴가 하듯이 딱딱딱딱 되고 그다음에 걸리고 예. 이 보행장애 그러니까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 3대 증상인데 이 3대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진단해요. 네. 그런데 파킨슨은 그 전에 초기 증세가 너무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진단해내기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진단해내서 우리가 처음으로 쓰는 약이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중독성이 없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중독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건데 도파민이 중독이라니? 그래서 그게 저는 걸렸던 거예요. 아니 이게 새롭게 도파민이라는 게 중독성이 새롭게 확인됐나? 아무튼 잘못된 신조어였네요. 네. 네. 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도파민 중독 현상이라고 불리는 물론 텀은 좀 잘못됐지만 이 현상은 실은 저도 경험한 바 있고 저도 자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합시다 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그리고 8시 뉴스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레포탑 주제로 삼게 됐는데요. 네.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놈은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이 쇼폼이라는 거 짧은 비디오가 아직 정의 내려지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처음에 15초에서 뭐 10분 내에 짧은 동영상을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5분 이상도 안 쳐주고요. 5분 이상도 아주 좋은 1분과 거예요. 10분 엄청난 차이인데 맞아. 우리는 10분짜리는 요즘 보지도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딱 1분 내외 거의 한 타겟팅을 45초로 한 이렇게 짧게 한 영상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중독이라는 예를 들면 도파민은 중독이 아니라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는 보상 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중독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마약은 마약 중독이죠. 마약 중독은 마약이 중독돼서 마약을 찾을 때는 도파민이 평상시보다 1000배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도파민 회로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약 중독에 있어서도 도파민이 막 이게 계속 작용해서 중독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약 중독도 모르니까 뇌를 모르니까 사실은 막 이런 말을 쓰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회로가 파괴돼가지고 도파민이 없는 게 마약 중독의 가장 큰 문제고 결국 그러면 도파민 이 회로가 파괴된다는 것은 아까 파킨슨병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결국 결말은 파킨슨병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몸 굳고요, 못 걷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그러죠.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하고 있는 이 중내 연수라고 우리말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흑색질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라고 하는 어떤 여기가 파괴되고 나머지는 전두엽 이런 부분은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파킨슨병 환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의식은 너무 또렷하고 평상시랑 똑같아요. 표현이 안 이것만 돼. 그쪽만 안 되니까. 행동 장애가 예, 있어서? 행동.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운동 체계를 피라미드 시스템이 관여하는 운동 시스템이 있고 피라미드 시스템 외에 관여하는 운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관련을 입어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뇌의 기능은 인텍트, 그러니까
정상이시거든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 움직이고 이런 거를 그냥 아시는 거죠. 더 괴롭겠죠. 그냥 전반적인 뇌의 질환이라면 전반적인 의식, 그러니까 수준 이런 것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막 곤란한 상황이고 막 어려운 상황이고 차라리 모른다면 본인은 덜 괴로우실 텐데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이 너무 얼마나 괴로우실까 저 환자분은 그냥 그러니까 가족들도 안타깝죠. 그냥 말하고 이럴 때는 나를 어제까지 사랑했던 엄마 아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마약 중독은 아니죠. 네. 이렇게 운동장에는 파킨슨병 환자와 똑같이 나오면서 이 뇌도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을 파킨슨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이것도 파괴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섣불리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도파민 보상회로는 어떠냐면 내가 시험을 했더니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피규어 탱크 우리 때는 이런 탱크 막 뭐 비행기 이런 거 사주는 거에 엄청나게 감작된 애들이거든요. 좋아하는 애들. 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만약 탱크를 사줘요. 우와. 그다음에 그래요. 아빠가 다음번에도 하면 비행기 사줄게. 이게 도파민 보상회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각인시키고 나의 기억을 증가시키고 학습을 증가시키고 나의 노력을 증가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 보상회로는 사실은 이로운 게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막 올림픽 금메달 많이 딴 사람들, 막 계속 전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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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한 사람들이 도파민 보상회로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는 집중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고 네. 했죠. 그런데 쇼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집중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집중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쇼폼 본 거 우리 기억하나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력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도파민 무슨 SNS에 무슨 뭐에 이거에 그런 도파민 보상회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울려. 그렇게 대비했다가는 이거는 져요 얘네한테. 그리고 지금 현재 진짜 뇌과학자들은 이거를 연구하는데 그런 거 도파민 그 논문을 하면 도파민 도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중력, 무기력, 그리고 기억력 저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게임 중독 보면 게임은 어떻습니까? 전 리니지는 안 해보고 스타는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잘하게까지 리니지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과몰입한 분들은 그걸 할 때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했던 세세한 스타크래프트 뭐 할 때 그때 내가 이거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 작전을 썼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완전 완벽하게 이게 도파민 보상 회로인 거예요. 예, 굳이 그거 설명하려면 게임 중독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도파민 보상 회로는 그걸 만드는 거고 얘가 거기에 과몰입하는 건 그 무엇이냐. 그게 관여하는 거고 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여러 요소가 관여해요. 네. 여러 요소가 정말로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으로만 게임 중독을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약 중독도 도파민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되는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라는 사실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빼고 도파민만 얘기하는 뇌를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만 갖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뇌과학자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만약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런데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근데 사실 뭐냐면 게임도 프로 게이머들 막 되게 연봉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너무 많이 해서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게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지장을 받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도파민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하기도 해요. 긍정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옛날에 게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집 팔고 거기 무슨 아이템 살려고 뭐 하고 이건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경우만 중독이라고 하고요. 우리 리니지 무슨 프로게이머 해가지고 연봉 20억 받는 무슨 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게임 중독자로 얘기 안 하잖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부정적으로만 봤던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면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일상생활을 못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어요. 중독 자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은 정반대죠.
우리 쇼폰 보면서 내가 봤던 순간순간 하나 다 기억하고 그때 이걸 볼 거 그 쇼츠를 보면 이때 이렇게 더 할 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파민 보상 회로를 여기다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도파민 보상 그런 게 회로가 없네요, 전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그러네. 그래서 봤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쇼폼을 그날 보느라고 4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전날, 그러니까 4시간을 저녁까지 봤겠죠. 그날 하루 즐거웠나요? 평소보다 즐거웠나요? 아니면 덜 즐거웠나요? 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체예요. 저도 똑같은데 저는 언제 보느냐? 정말 개 짜증 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침대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멍 때리고 싶을 때. 네. 저 멍 때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멍 때릴 때하고 뭐가 다른? 멍 때리는 건 좀 지루해요. 제가 따뜻한 물에 욕조 집안에 있는 욕조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유일아 씨는 커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아파트. 네. 거기다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좀 뜨끈하게 해서 커피 같은 거 갖다 놓고 음악 틀어놓고 한 40분 정도 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 하겠어요. 그것도 힘든 거야.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았어. 근데 쇼폼도 저는 멍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회복이 안 돼. 더 피곤해. 뭔가 더 짜증나. 이게 막 2시간, 3시간 지나면. 그런데 저는 언제 저도 그러냐. 아무것도 싫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평상시와 달리 그날은 3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평상시와 다르게 더 했냐. 그랬더니 그날 덜 즐거웠. 이게 저의 경험이 지금 현대 의학이 내놓은 현대 과학자들이 내놓은 이런 단서들과 일치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떨 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찾는 거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많이 보는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게임 중독, SNS, 인터넷 이런 과몰입, 과다 사용은 누가 제일 취약했느냐면 어린이 청소년이 제일 취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제력이 좀 떨어진. 근데 이 쇼폼은 가장 취약한 게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공동 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원래는 어린이 청소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대학생 그룹이야. 도대체 예진이. 대학생 그룹이 과거에 비해서 뭐가 가장 달라졌나? 이게 이제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저널에 나온 그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 건데 지금 현재 대학생이 과거 대학생보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원인은 그 전에 쌓여있던 SNS나 인터넷 그때 청소년기 유아 시절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멀티태스킹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능력자처럼 보이는 문화라고 분석했어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이거는 있어요.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멀티태스팅 잘 돼요? 저는 잘 못해요. 그 양치할 때도 핸드폰을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쇼프 그때도 막 약간 하면서 하는 거는 하거든요? 이미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양치는 멈춰 있고 이것만 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연결이니까 이 하버드 의대 그 2020년 논문 쇼폼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쇼폼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다 대학생이. 그리고 이것에 그거는 멀티태스킹인 것 같다라고 결론냈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 뭐냐면 왜 대학생들만 떨어지지? 라고 찾아본 거예요. 대학생이 뭐가 달라진 거니까 그 연구가 나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게 나타나는 건가? 하고서 그거를 테스트해봤어요. 네. 집중력 테스트를. 집중력? 그랬더니 자, 근데 집중력도 이제 이게 저는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제 신경외과 진짜로 그 구두 시험 볼 때인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1차 시험을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서류 먼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련 시간과 기간, 들어갔던 수술, 개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뇌수술 몇 번, 척수술 몇 번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그게 서류로 합격이 돼야 돼.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이고 네. 1차로 이제 객관식으로 쭉 봅니다. 객관식, 주관식 시험 문제를 필기를. 그다음에 2차가 구두 시험인데 구두 시험은 우리 신경외과 영역이 뇌종양, 뭐 뇌혈관, 그다음에 말초, 뇌정이
그 다음에 신경해부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막 물어봐요. 거기 방을 가요. 방에 가면 뭐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아, 거기 하나를 주제를 뽑아요. 뽑아요. 그럼 내가 이제 주제를 뽑는 거 번호를 뽑아요. 그러니까 저 2번 걸렸습니다. 그럼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교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보드 문제가 뭐였냐면 조동찬 선생이 야구장에 관람객으로 가 있습니다. 조동찬 선생한테 갑자기 펄벌이 날라왔어요. 그때 뇌신경회로와 그다음에 갑자기 타자가 친 공이 쭉 홈런으로 막 잘 맞았어요. 와 그게 홈런이 될지 안 될지 조동찬 선생이 지켜보는 그 뇌하고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하셔요. 이게 제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쉬운 게 걸린 거죠. 운이 좋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돌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수동적 신경계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디폴트 모드에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자동 실은 반사. 그렇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신경계예요. 그러니까 딱 날라오면 보고서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과 청각 자극에 아주 예민하게 발달돼 있어요. 얘는 이 수동적 패시브 집중력 시스템은 네. 반면에 홈런볼이 날아가는 거는 얘는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홈런볼이 날아가면 얘가 넘느냐 안 넘느냐만 우리가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홈런볼이 넘어가는데 중간에 새가 있고 거기에 뭐가 태극기가 있어도 안 보여요. 볼만 보는 거야. 이때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안 들려. 이때는 시각과 청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상대적으로 억제가 돼요. 이 차이 나겠죠. 사용하는 뇌 시신경의 중추도 다릅니다. 전자납, 후잔뒤 완전 달라요.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신경해부학 그거를 배울 때 의대생은 학생 때도 배우고요.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시간에도 배우고 신경외과나 신경과를 선택하면 전문의 때 또 배우거든요. 저는 그때 신경해부학을 배울 때 이거는 사람은 딱 신이 맞는 거예요. 뭐 그 신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 작용한 지금 뭐냐면 이 숏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주목해요. 이 사람들을 봤더니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에요. 숏폼을 사용하는 사람을 20가지 항목을 딱 조사했어요. 그 과다 사용하는 사람하고 과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정밀하게.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펑셔널 뇌기능 MRI를 찍었어요. 근데 숏폼 과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발달한 신경 네트워크가 바로 이 파울볼이 날라 들어왔을 때에 하는 신경 회로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데 이게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홈런볼을 쫓아가는 이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뇌의 집중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한다, 공부를 잘해 집중한다 그런 애들은 잘 안 듣잖아 이런 거.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홈런볼 이것만 보면 중간에 뭐 있는지 안 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패시브한 집중력보다는 기억하고 이런 거는 이 홈런볼을 보는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집중력이 우리가 흔히 그렇죠. 말하는 집중력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공부를 못하고 이게 떨어지면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야. 이건 올라갔지만 이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구진의 결론은 뭐냐면 목표를 추구하는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들의 뭘 노렸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노렸다. 과거에는 아주 막게 에너제틱한 사람들을 노렸다면 해봐. 너 이거 하면 좋아요 딱 하면 확 사람들 몰려주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해도 되나?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관종이라 한다면 타겟팅을 그렇게 한 사람들 막 뭔가를 주목받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을 노렸다면 얘는 아닌 거예요. 얘는 너 힘들지? 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약한 사람을 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2024년에 이건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 숏폼 과다 사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간의 정서는 우울감이었어요. 우울감은 뭐냐면 너무 깊이 간 거 아니에요?
들어볼게요. 네. 아니 깊이가 한 게 아니라 논문의 네. 결론이에요. 네.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그 사람 네. 아니 들어보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 아니라 나는 들어본다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 나랑 자주 본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틀린 거 아니야? 라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고 토대를 해갖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뭐가 대화가 돼요. 네, 논문이니까. 예, 예. 연구 결과니까 네, 연구 결과니까 네. 연구 결과를 하는 거야. 저는 딱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제 보느냐면 무기력할 때 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그렇지. 때가 무기력이거든요. 좀, 무기력과 가장 심심할 때 보죠. 무기력과 가장 관련된 정서가 우울증이에요. 우울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맞는 거죠. 기존의 이 집중력이 떨어진 거. 그리고 우울할 때 저게 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그냥 건성 보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딱 하나 떠올린다면 어떤 거야? 그런 게 여러 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하면 딱 그건 우울감 맞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당연한 결론도 논문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다. 근데 저는 딱 그렇거든요. 내가 언제 무기력할 때 보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홍 PD도. 네. 예? 그날 그날 그거 볼 때는 나는 그냥 심심해서 본다 생각하고 있지 나는 우울해 무기력해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심심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보는 그 시간이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울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거를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건 쇼닥터나 하는 얘기고 진짜 과학은 획일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특히 지금 어떠냐면 똑같은 암의 위암도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만 현재 판면은 실제로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넌 위암이니까 똑같은 위암 환자야. 똑같은 위암이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은 나중에 더 발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유일아 아나운서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일반적으로 쇼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력과 우울감이 깔려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얘 때문에 그랬느냐 원인이 그렇느냐 거기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줬어요. 쇼폼을 딱 제껴두고 자 다시 이 문제 풀어보시고 이 문제 해보십시오 했더니 정답을 맞추는 율도 떨어지고 정답을 맞추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기존에 있는 걸 악화시키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유일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저는 너무나 저한테 딱 맞았어요. 네. 딱 들으면 그리고 홍 PD도 사실 그런 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밌게 그런 거 없이 재밌게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건 이로운 거예요. 그렇죠. 유리 아나운서처럼 난 너무 재밌고 한 3시간 이렇게 재밌게 본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유리 아나운서 같은 사례가 아니라 반대 나랑 홍 PD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셔츠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뭐 긍정적인 효과 얘기한다면 그냥 웃긴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순간 웃긴 거면 내가 보면서 혼자 웃고 있는 거고 또 요즘은 워낙 쇼츠를 더 많이 보니까 정말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다른 게 연관지어가 이제 저는 무리가 있어서 아니 예. 유일아 아나운서 같은 네. 사람이 많았다면 쇼폼을 과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를 추가 이런 게 나왔겠죠. 반대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무기력 우울감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실험에 예외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인정할 수 없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으니까. 예, 그럼요. 뭐 다른 사람들도 예, 예. 많으니까. 다른 의견을 예, 제시해 예. 본 거예요, 그냥. 아무튼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예. 제가 최근에 너무 속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수요일 날인데 아침에 제 라디오가 있거든요. 되게 추웠어요. 차를 끌고 왔는데 딱 그 우리 회사 SBS 회사에서 정문에서 제가 이제 보통은 저는 지하에 주차를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요. 저 지하에 세우고 싶어요.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출연하러 왔는데. 네. 음. 그래서 와, 그 제가 지금 15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아주 좋은 날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회사에 와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뭐냐면 일반 부장이 안 된 기자들보다는 난 게 우리 그냥 친구들은 오후 5시 전에는 회사에 댈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제가 그리고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정말로 오늘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추운 날에 내가 15년 동안 얘가 열심히 일한 직장인데 15년 동안 일했는데도 추운 날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되려고 했는데 난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제 친구가 그런가. 너는 이제서야 느꼈지? 그런 자괴감을. 봐봐, 너는 내가 너 식약처 간다고 해서 식약처 출입하고 질병관리본부 이런 사람들도 만날 때 쟤는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는구나. 걔는 이제 의사인데 나는 정말로 만나고 싶지만 하늘의 별 따기가 못 만나.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아.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막 자괴감 느낀 게 지하 주차장 차 못 대는 건데 너는 그래도 그런 거 내가 보기엔 더 많은 곳을 가자. 물론 지하 주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그런 사소한 것에 있는데 진짜로 속이 상했어요. 이런 건가? 사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누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언제나 차 대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우가 SBS라는 게 사람에 대한 대우가 여기 직원 이 자기네 가족들이라는 거의 대우가 이 정도인가 나는 그런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도국 기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그날은 어떤 생각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던 생각도 했었어요. 네. 공식적으로 이거 다시 해보자. 형평성 있게 해보자. 정말 우리 이렇게 주차장의 자격이라는 것은 되게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면 불편을 겪어야죠 구성원들이. 근데 이 불편을 겪는 게 진짜 페어한 규칙이 있냐? 나 이번에 15년 동안 다니면서 이거의 규칙과 룰을 한 번도 설명들었지 않았는데 아무튼 추운 날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자격이 없다니 그래. 조동찬까지 자격 없는 데는 누구고 어떻게 하면 추운 날 지하 주차장에 되는지 자격 함정으로 공개하세요. 공표하세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기자적인 마인드는 제가 맞아요. 기자적인 마인드는 이게 뭔가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거가 있으면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게 기자들이 할 일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소근상에서 친구한테 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길래 그렇구나. 이건 뭐 사람은 전부 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긴 했는데 근데 네.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사람은 또 하나가 배운 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 없는 내가 걸 내가 갖지 못한 이것에 더 맞아. 마음을 상해하는구나를 방금 저도 그거 느꼈어요. 예. 다시 깨달았고 보통 여자들이 다른 여자를 볼 때 저 여자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 가진 부분에 평가를 해요. 만약에 예진이가 맞아요. 날씬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뚱뚱해도 다른 부분이 보다 나으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난 뚱뚱하니까 뚱뚱하면 절대 예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없는 부분을 굉장히 꽂혀서 맞아. 속상해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되게 심리적인 수요일 거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밤 내내 저를 고민시켰다 오늘 그것까지. 그리고 친구의 그 얘기도 그랬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친구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라고. 그게 추운 날 뭐 바깥에서 근데 바깥에서 쓰면 그 순간이 오랫동안 되면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제 추우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실내만 되잖아요. 바깥에 됐어. 그랬더니 이제 배터리가 약간 이렇게 이상 신호가 보조 배터리 이상 신호가 나와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건데 아무튼 근데 뭐 그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그게 되게 크고 이거 뭐야? 정말로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진짜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나랑 나의 가장 친구가 나를 보는 거하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막 네.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네. 이런 것도 그럴 겁니다. 어떤 네.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분명한 건 유일 아나운서처럼 즐겁게 본다면 문제 안 돼요. 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건강은 궁극적으로 재미여야 하는데 내가 재밌다. 정말 깔깔깔깔 기어가 깔깔깔깔 정말 3시간 동안 깔깔깔깔 대고 웃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쇼폼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쇼폼 과다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무기력,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우울감이더라. 그리고 이게 더 그것을 가속화시킨다. 왜? 이게 수동적인 뇌로만 해서 자극만 받아들이니까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일로 돌아가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때 내가 많은 정보 공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 나쁜 거죠. 아씨 짜증나. 나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3시간 했네. 그리고 잠 못 자니까 그 다음 날도 당연히 잠 못 자면 모든 게 망가지죠. 더 짜증나고 악순환의 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 안 좋은 것도 사실은 그게 연계가 되는 그 며칠 전에 그 안 좋았었던 일로 잠을 약간 못 잤고. 그러니까 쇼폼을 받고 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자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딱 뭘 하기도 싫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 영화 볼래. 영화 2시간짜리 볼래. 내가 좋아했던 뭐 대부 볼래. 제가 예전에 정말 싫을 때 대부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본 시리즈 있잖아요. 본 그거 아이덴티티하고 너무 재밌었죠. 그 3편 맞아. 너무, 전 지금도 제가 안 될 땐 봐요. 근데 그것도 이 쇼폼이 생기고 나서는 그것보다는 그건 기니까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막 완전히 이 짧게 보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고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 이상, 10분 이상, 그래서 20분, 30분짜리로 지금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옮겨가져요. 옮겨가지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의지만 가지면 5분, 10분짜리, 그 다음에 또 발견된 게 뭐냐면 1분짜리는 이제 못 보겠어.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도 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잘 봤던 게 지붕 뚫고 하이킥, 그다음에 거침없이 하이킥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접한 국내외 작품 중에 최고의 명작은 그 2개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거 비슷하지? 거침없이 나 막 하이킥. 울면서 봤는데 옛날에.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결말 있잖아요. 그 신세경 씨하고 최다니엘 씨가 공항에서 하는 거,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는 결말,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고의 결말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와. 그렇지. 나도 와. 그렇게 생각해. 와.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다 MBC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1분짜리로 보다가 다시 제가 옮기면서 10분 정도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봐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해서 1분짜리를 보니까 못 보겠어요. 에이, 이거 너무 짧은 거야. 이거 안 돼. 이게 충분한, 그러니까 얘네가 숨겨진 이 장치들, 그리고 여기에 해악, 그거는 어떻게 한 편이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구성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저는 그거에 잘 자만을 잘 몰라요. 못하네요. 그 시간 안에. 저는 그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하는 시트콤이었으면 정말로 한 팀이 한다는 건 불가능일 거고, 근데 어떻게 각각 다른 팀이 이렇게 막 전부 다 아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이런 구조적인 장치와 웃김과 이런, 그다음에 똘끼 똘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못 놓쳤던 여기에 이런 장치가 숨었구나. 그리고 이 연기자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앞으로 한 10번 더 보셔야겠네. 아니, 작품이 너무 많아갖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줄임이나 드라마 1분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더 글로리 있잖아요. 글로리 1편과 네. 2편인데 그것도 지금 다시 보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명대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조금 어떤 상황,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것에 대한 명대사들이 있어서 보는데, 이것도 1분짜리로 안 돼요. 좀 곱씹어서 보고 싶어서. 곱씹어서 보는 이걸 스토리를 나오기까지의 어떤 전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려면 5분 이상 봐야 돼서 오히려 그런 효과가 일단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요거는 연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하는 말이 원래 그런 거다. 이 부분은 아예 단번에 끊거나 쇼폼을 단번에 끊거나 아니면 좀 옮겨가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단번에 끊지는 않았지만 옮겨가는 걸로 이게 되더라.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쇼츠 최근에 봤던 거 중에 재밌는 거 있었어요? 기억 안 나네. 네. 나도 기억 그냥 안 나. 재밌으면 막 좋아요도 누르고 이러고. 좋아요도 근데 누르고 한데. 예. 아니 근데 기억은 안 그렇죠. 나요. 저는 뭐냐면 쇼츠에서 그러니까 그런 있잖아요. 릴스나 장점이 다.
공중부양. 공중부양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런 거는 사실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쇼츠라고 다 나쁜 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어떻게 재미없기만 하면 그렇게 유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노리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현대인의 특히 젊은 층의 집중력이 어느 포인트다라는 걸 그분들은 그걸 만든 분들은 정확히 알고 애당초 타겟팅이 그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피곤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고 그 사용 시간을 늘려서 사용 시간 당연히 늘리면 광고들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갖고 온 상당히 만만치 않은 네. 되게 무서운 놈이다. 아, 선배님 정도 집중력 돼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약간 이 집중력의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이거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저한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특성과 맞아. 제가 책에 되게 그 얘기 한 적 있죠. 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바둑을 둘 때 주변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됐어요. 제가 집에서 일요일에 바둑을 두는데 우리 딸애가 아빠한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제가 막 소리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못 들어. 그리고 그때 아빠 바둑 때 못 듣는 건 원래 이건 팩트잖아. 원래 지금 처음도 아니고 왜 그래?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의 약간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하는 거 어떤 다른 걸 차단하는 거. 이게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집중력을 쉬프팅하는 것이 서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만 바둑에만 몰입하면 그것만 보면 집중력이 좋을 것 같지만 전 오히려 반대인 거죠. 수동적 집중력.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던진다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집중력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집중력을 갖고 있는 놈은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냐면 운이 좋다. 예를 들면 야생에서 만약 그렇게 위험대가 많은 데서 있었으면 저는 생존력이 되게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고 외우고 이런 거에 집중력으로 이게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죠. 모기부에는 뭐 공부 잘했고 대학 나오고 멀쩡했지만 저는 집중력의 쉬프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집중력의 쉬프팅이 안 되면 이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것을 자각하고 제가 집중력이 쉬프팅이 안 되는 영역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둑은 사람들이 있을 땐 두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둔다거나 그다음에 그게 잘못하면 이제 전화기도 진동 소리는 잘 못 들으니까 아예 전화기를 벨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금 장치들을 두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포괄적인 집중력으로는 떨어지는 놈입니다. 저는. 극단적인 집중력만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집중력은 또 그런 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전 그게 아니에요. 고백 그러니까 타임. 되게 그냥 어정쩡한 스타일, 어정쩡한 정도, 어정쩡한. 예. 어쨌든 선배님이 지금 기자면서 또 방송인이시니까 남 얘기만 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딱 한 사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딴 사람 얘기하잖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만 들어요. 그래 선배 약간 그런 거 있어. 제가 이 시프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근데 조용히 말하다. 보통 그래요. 근데 저도 MC를 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해도 다 듣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무슨 내용이 와도 딱 그거를 듣고 있는 노력. 그게 어렵긴 해요, 근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자면 기자라는 직업은 저의 단점을 그런 면에서 많이 보완시켜줬어요. 집중력이 시프팅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이 업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병원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여기는 강제적으로 너 여기도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애들 뭐냐면 시키고. 우리 단톡방에서 이거 본 사람 있어? 나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이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업을 만나지 않았나. 뭐 그러니까 뭐 그래 괜찮아요. 추운 날 뭐 바깥에 차 대도 되지. 제가 안 되면 어때? 우리가 정신을 건강하게 가지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한 다 이게 토이고 논이고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SBS 보이스 뉴스 골뱅이 gmail.com으로 또 뭐 이런 주제 하고 싶다, 또 뭐 첨언하고 싶다,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다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